오늘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여러분, 16집으로 돌아온 가수 이문세 씨입니다. 오늘 아이돌처럼 의상을 너무 멋지십니다. 자, 인사를 일단 조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6집 Between Us로 돌아온 이문세입니다. 1년 12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 10월에, 그래서 10월에 결혼도 했는데 10월에 이렇게 새 앨범도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기자님들,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자단들이 다 오셨는데 모처럼 주의 깊게 제 음악을 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문세 씨한테 비주얼적으로 바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표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너무 스웨이드 의상으로 약간 힙합 씬에 계시는 느낌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늘 의상과 헤어 그리고 터틀넥까지 완벽한 가을 남자입니다. 네. 자, 이제 오른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님들이 다 와주셨는데, 자, 기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정면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정면 아래쪽. 네. 자, 카메라를 너무 빨리 넣으셨는데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정면. 지금 다시 급하게 꺼내셨는데요. 예. 그리고 위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음악과 이 포즈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사진 많이 찍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은 사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그 위주로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맞아요. 아니, 진행자가 거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동안 DJ 생활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단상만 띡 있는 게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저희 여기에 CD 플레이어도 갖다 놓고, 그래서 새 음반을 정말 세상에 처음 이렇게 들려드리는 건데, 제가 직접 DJ처럼 DJ잉을 하면서 전해드리면 또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차렸습니다. 굉장히 새롭습니다. 제가 새 앨범 쇼케이스를 여러 번 진행해봤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네. 새로운 무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일단 저는 네. 사실은 LP, 이번에도 LP도 저희가 출시를 하는데, LP판이 좀 빨리 나왔으면 여기서 아날로그 방식대로 그냥 진공관 이 앰프 놓고 정말 LP를 전해드리면 또 완전히 감흥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독일에서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독일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요? 아마 지금 파나마 운하를. 저희가 그러면 17집 앨범에는 네. 꼭 그렇게 들려주시기 바라면서 네. 일단 노래를 듣기 전에 이번 16집 앨범 타이틀이 Between Us입니다. 네. Between Us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Between Us는 이번에 수록되어 있는 10곡의 노래 가운데 그 한 곡이 우리 사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걸 동명 타이틀로 했고요. Between Us, 그냥 경림 씨하고 저하고의 사이도 우리 사이? 아까 벌써 20년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저와 기자님들과의 사이, 대중들과의 사이, 어디엔가 다 이런 간극이 다 있고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 다르듯이 음악에도 음악적 어떤 사이가 있다. 이번에 이 앨범에는 특히나 좀 장안에서 곡 좀 쓴다, 가사 쓴다 하는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셔서 그 후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 후배들과의 어떤 그 사이, 관계, 그동안은 서로 그냥 알고만 지냈는데 음악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제 만드는 사이가 된 것도 참 의미가 있고 뜻깊다. 그래서 Between Us를 이번 타이틀로 정한 거죠. 진짜 그 이문세 씨의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늘 방송을 들을 때 나한테만 얘기하는 느낌을 주시거든요. 아, 정말 우리 사이를 만들어 주시는데 네. 이번에는 앨범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일대 다수에게 제 음악을 마치 그 공연장에서 네. 디스크 플레이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한 노래를 다 같이 듣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1대1의 사이였으면 좋겠다. 음악이 그냥 저하고 1대1로 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방송도 1대1로 듣는 느낌이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10곡을 담았을 때 정말 한 사람의 그냥 마음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박소박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런 공개적인 큰 장소에서 듣는 것보다는 그냥 이어폰으로 또는 혼자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또는 텅 빈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냥 제 음악을 혼자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간에 함께 있지만 나만 혼자 있는 느낌으로 이제 첫 타이틀곡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 예. 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들으실 곡은 우리 사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선우정아 씨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한 곡인데 사실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저희가 노래를 선별을 이미 다 한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16집 앨범의 리스트로 괜찮겠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도착이 된 거죠. 근데 선우정아 씨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데모를 들어봤는데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제가 참 좋아하는 펑키한 리듬의 음악인데 그 감각적인 게 완전 선우정아 씨의 그 뭐랄까 장점이 다 살아 있죠. 그런데 왠지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미 셋업되어 있는 곡들로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죠. 선우정아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서 덜 미안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가는가 싶었는데 우리 회사의 막내 지원 씨가 네. 지원이가 이제 20대 중반이거든요. 직원이에요. 예.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저 우리 사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형님이 부르시면 참 따뜻할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그 막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용기 내서 제안을 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집에 가면서 한 번만 더 들어볼게 하면서 제가 들어봤는데 역시 제 노래 스타일은 아닌데 곡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굉장히 새롭죠.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팍 든 거예요. 또 지원이한테도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이게 타이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와우. 예, 와우. 3번 트랙 우리 사이 듣고 왔습니다. 연인끼리 이렇게 썸 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처음 들었을 때도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살짝 각도를 틀어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왜 그 첫 가사가 그랬죠.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야. 내 눈을 의심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게 애인이 생겼을 때도 그렇지만 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마음 아닐까. 또 뭐 강아지를 키울 때도 그런 어떤 사랑의 핑크빛이 나오듯이 그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불렀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썸 타는 내용으로 부르려 치면 그 감성을 찾기가 몇십 년 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로서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사랑
그런 사이. 너무 좋은데요. 이런 후배들과의 작업, 왜냐면 지금 창법도 그동안 우리가 봤던 이문세 씨의 창법이 아니라 네. 예, 굉장히 또 새로운 창법이기 때문에 후배들과의 작업은 굉장히 새롭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문세는 당연히 이런 곡을 불러야지 하는 곡들도 분명히 10곡 안에는 숨어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처음 들려드리는 이 곡과 또 이번에 전해드릴 이 곡도 저한테는 처음에는 낯설게 다가왔었던 리듬이며 멜로디에 요즘 좀 말씀드리는 이제 트렌디한 그런 곡들인데 네. 그렇다면 이문세는 어떻게 이 곡을 이문세스럽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에 그러니까요. 대한 고민과 연습과 그 나름대로의 제가 늘 해왔었던 저만의 그냥 그 음악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 제일 오래 걸렸던 그런 곡들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후배들하고 그런 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요즘 트렌디하니까 이 사람하고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선입견 없이 곡을 이제 받을 때 처음에 한 200곡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200곡이나요. 네. 그런데 그걸 누가 작곡해 준 곡입니다라고 저한테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블라인드 초이스라고 해서 블라인드 아무런 정보 선입견 없이? 네. 선입견 없이 그냥 음악만 제가 듣고 100곡으로 압축했고 50곡으로 압축했고 마지막 20곡으로 압축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작곡가고 어떤 가수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번에 협업을 하신 뭐 헤이즈 씨라든지 굉장히 음성이 네. 이게 워낙에 들으면 비도 오고 그랬어. 이게 딱 헤이즈 씨거든요. 네. 그거를 모르셨다고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헤이즈를 알게 됐어요. 저 진짜 블라인드 초이스 할 때 진짜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그냥 맑지? 매력적.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섹시하지? 이런 가수가 있네. 저는 그분이 작곡가인 줄 몰랐어요. 그냥 데모를 할 때 왜 네. 데모 요즘 이제 데모를 저한테 줄 때는 뭐 외국어나 이제 뭐 가수들이 같이도 하고 뭐 아주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데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랬더니 나중에 헤이즈라는 사람인데 헤이즈가 지금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하고 저한테 쭉 풀어놓는데 깜짝 놀랐죠. 제가 그러니까 선별한 능력도 좋았지만 좋은 곡을 잘 선택했고 그런 거죠. 마치 복면가왕처럼 진짜 네. 딱 오픈했을 때 깜짝 놀라는 전 놀랄 수밖에 그런 없었죠. 느낌이었겠네요. 네. 자,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블라인드였기 때문에 선별이 안 된 네. 많은 또 후배들이라든지 동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께 좀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고 우선 고맙고 또 죄송한 거죠. 저하고 아주 각별한 친분이 있었던 작곡가도 그냥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번 앨범에는 참여하기가 뭔가 저한테는 좀 서운했고 아쉽고 뭐 그랬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 아티스트들도 꽤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 이름을 거론하면은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후배 뮤지션인데 이번 앨범에만 함께 하지 못했던 거 아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문세 선배에게 나는 이 곡을 바치고 말 거야 했던 이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진심으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처음에 200곡에서 100곡, 100곡에서 50곡, 20곡 이렇게 네. 모아졌던 곡들 중에 이제 헤이즈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데모를 듣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꼈던 그 곡. 헤이즈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편곡하고 데모까지 불러줬었던 곡이죠. 여기에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헤이즈의 음악을 다 흡수하고 그리고 이 소화를 해서 이문세화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아마 10곡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노래를 불러봤던 곡일 거예요. 이 곡이? 연습서부터 그다음에 테이크 뭐 한 50번 이상 제가 불러서 맛이 안 나오면은 또 다시 하고 뭐 멜로디나 뭐 이렇게 표현은 좋았는데 뭔지 모르는 리듬감이 조금 제가 따라가지 못하면 다시 하고 뭐 이랬던 참 애도 많이 먹였지만 애를 많이 저에게 먹인 만큼 아주 값지게 저에게 결과물을 가져다 준 헤이즈가 저한테 선물처럼 준 곡. 이번에도 역시 타이틀곡이죠, 이 노래. 네. 예. 와, 저는 어제 새벽에 이 곡을 들으면서 그냥 멍하게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 제 머릿속도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진짜 궁금해요. 이문세 씨는 희미해서 더 기쁠 때가 많았습니까? 더 슬플 때가 많았습니까? 글쎄요. 희미해서 더 슬펐을 때가 글쎄요. 좋았던 기억들이 희미해지면 너무 아쉽고 슬프죠. 아마 그런 기억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네. 곡인 것 같아요. 사실 희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내 걸로 만들려고 그 애쓰고 막 무모하게 욕심 부렸던 그런 것들에서 쟁취를 했었지만 네. 어느 날 그게 또 잊혀질까봐 또 겁이 나고 그 내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꽃을 받을까봐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희미해서 굉장히 멋진 곡 만나봤습니다. 지난주에 개코 씨와 함께 작업한 프리 네. 마이 마인드를 선공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 일주일 전쯤에 한번 네, 전해드렸죠. 그렇죠. 그 곡을 또 직접 작곡하신 곡 아닙니까? 네, 네. 그 작곡했고 글은 개코하고 저하고 나눠서 썼죠. 이 개코 씨가 랩 부분을 아무래도 맡아야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Free My Mind는 처음에 이런 느낌으로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마지막에 노랫말까지 생각해서 쓴 곡이 아니었고요. 정말 단순하게 코드 2개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러니까 버스하고 코러스가 거의 주 멜로디가 2개의 코드로 진행이 되는 아주 단순한 리듬과 단순한 그런 멜로디 진행이었죠. 그걸 이제 편곡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따지면 이제 루핑이라고 하는데 루핑을 하면서 여기에 랩이 첨가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이런 어쿠스틱한 락의 랩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잘할까? 개코다. 그렇죠. 예, 개코다. 그래서 개코 제가 친분도 없는데 개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개코 씨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어서 제가 장황하게 나 이문세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곡엔 예, 개코 씨 그 다이나믹 듀오 시절부터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뭐 다이나믹 듀오의 음반 나오면 제가 DJ 할 때 정말 많이 워낙 좀 곡이 들려줬거든요. 좋잖아요. 예. 예, Ring My Bell서부터 뭐 죽일 놈 뭐 이런 너무 제가 좋아하는 팬인데 이번에 제가 만든 곡에 혹시 참여해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선배님.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앨범도 나와야 되고 공연 준비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선배가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프로포즈하니까 네. 아마 부담이 많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행복해했고 그래서 나는 개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쏟아내고 싶은 얘기 나 다 듣고 있어 이런 곡이죠. 첫 가사가 뭐 흐르는 강물은 할 말이 없겠니? 그거는 이제 간주 정례에 나오는 예. 네. 저는
처음 들어서 첫 가사인 줄 알았어요. 예. 이거죠. 누구나 부모가 처음 나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잖아요. 그 네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부탁해 엄마 뭐 이런 것 같고 선물처럼 다가온 너를 정말 이쁘게 잘 키우고 싶었단다. 근데 개코는 막 쏟아내죠. 젊음의 아픔을.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흐르는 강물은 할 말이 없겠니? 다 알고 있어 하고 들어주는 얘기를 그게 뭐 결론을 내려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위로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뭐 부모와 자식이던 그거는 진짜 우리가 아까 많이 입장할 때 들었는데 예. 그냥 그거 살짝 한번 깔아주시겠어요? 다 듣지는 못하더라도 이 곡인데. 이게 지금 이거 원래 비지를 쭉 깔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하도 들어갔고 이미 그렇죠. 머릿속에 이 곡이 계속 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문세 씨,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진짜 이렇게 이문세 씨와 이번에 곡 작업을 한 모든 작사 작곡가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함께 만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귀한 자신의 곡들을 선배한테 선물하듯이 했는데 밥 한 끼는 그래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음반 나오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 CD의 선물은 기자님들한테 제일 먼저 선물한 게 아니라 이 작품자들한테 며칠 전에 이미 제가 고맙다는 사인과 함께 선물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며 서로 또 저는 이제 다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이 됐는데 서로는 또 잘 모르는 처음 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음악하는 그 선후배의 그 어떤 그런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너무 뿌듯했었던 시간. 그렇죠. 이렇게 또 중심이 돼서 그 음악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비지를 듣고 있었던 게 바로 그 Free My Mind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그 사실 우리 이문세 씨는 싱송라시잖아요. 네? 싱송라가 뭐죠? 싱어송라이터. 네. 싱송라로 워낙 유명하신데 본인이 그동안 작곡했던 솔로의 찬도 작곡을 하셨고. 그건 작사.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세월만 길지. 그리고 지금 프리 마이 마인드. 네. 그리고 그 별밤 로고송도 직접 만드신 거 아닙니까? 창밖의 별들도 외로워 노래 부르는 밤 사랑스러운 그대 시키지도 않는데 해줘요. 제가 너무 제 노래 뿌듯해요. 자랑스러워. 해줘요. 네. 했잖아요. 사랑스러운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이문세의 박경림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걸 직접 작곡하셨습니다. 예. 지금 신곡을 발표했을 때부터 박수가 더 나와요. 어떻게 된 익숙하니까 거죠?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갔고. 하긴요.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소녀도 불러드리고 싶고 광화문 연가 다 하고 싶지만 오늘은 Between Us에 맞습니다. 초점을 맞추니까 그 곡은 네. 12월 29일 체조 경기장에서 불러주시고요. 자, 이문세 씨 이번에 만든 곡들 또 이제 작곡을 하셨어요. 네. 리멤버 미도 하셨고, 네. 그렇죠? Remember Me도 이제 공동 작곡했고요. 안달루시아도. 안달루시아 제가 올 3월 4월에는 그 이제 해외 투어 공연을 했어요. 호주, 캐나다, 미국을 2달 동안에 거쳐서 그거는 여행이긴 하지만 투어라서 여행을 하지만 사실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 감성은 있는데 정리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난 후에 정말 온전하게 여행을 한 달 동안 스페인을 갔었죠. 대자연 속에 파묻혀서 회사나 집에다가는 음악 여행을 떠난다, 작곡 여행을 떠난다 했지만 작곡이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냥 여행만 했죠. 그런데 이제 한 이틀 남겨놓고 조그마한 모텔 방에서 네. 이대로 들어갔다간 귀국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머릿속에 가득 있었던 음악적 그런 감성들을
하나하나씩 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이제 들려드릴 안달루시아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그냥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은 좀 따뜻한 지역이죠. 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국에서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경제적 망명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 안달루시아는 유독 그 히피족, 아니 히피가 아니라 그 뭐지? 히피가 아니라, 자, 퀴즈. 저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집시 맞습니다. 집시. 네. 집시들이 많이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시들의 그 어떤 아픔과 애환을 그린 게, 그게 춤으로 그게 나온 게 플라멩고. 그렇죠. 플라멩고의 그 춤과 음악과 그들의 어떤 삶의 정서, 이걸 한 달 동안 내내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영감을 얻어서 만든 곡이 안달루시아라는 노래인데, 이 곡은 이제 작사도 정미선 작가하고 같이 했고 곡은 제가 썼고, 그거 한번 들어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들으셨던 좀 독특하네, 트렌디하네 하고는 좀 사뭇 다른, 스페인 나도 한번 여행 가고 싶네 하는 그런 달콤한 노래입니다. 좋네요. 진짜 스페인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 플라멩고를 실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감미롭지 않아요. 그 플라멩고의 그 기타와 그 소리를 내는 그 싱어들의 그 뭐랄까 라임과 멜로디는 그 아마 아랍계 쪽에서 온 집시들이었을 거예요. 아랍 쪽에서 흘러.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멜로디, 그래서 이런, 그리고 굉장히 높은, 남자인데도 아주 하이. 그래서 그걸 플라멩고로 녹여내기는 쉽지 않아서 그냥 그 분위기를 이런 그 약간 탱고의 맞춰서. 그런 이문세 리듬에 씨 맞춰서 식으로. 그렇죠. 네. 멋진 곡 들어봤습니다. 안달루시아. 사실 그 앨범에 아직 곡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을에 이문세 씨 하면 기대하고 떠올리는 게 이문세 발라드입니다. 예. 예, 이번에도 발라드 곡들이 꽤 있죠. 그 10곡 중에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0% 정도가 그 이문세 하면은 늘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발라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오래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뭐랄까 좀 세련된 기법으로 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한 50% 정도는 좀 새로운 시도의 음악들, 그렇게 아마 저희가 분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에 그래서 발라드 한 곡 전해드릴까 하는데, 이 곡도 저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던 곡이에요. 새벽에 들으면서 네. 제가 이제 주방으로 물 들어가다가 이 곡이 나와서 그냥 서 있었어요. 진짜로. 이 곡을 들으려고. 네, 너무 좋아서. 진짜 좋아서예요? 아니면 내가 왜 뭘 들어왔지 잊어버렸을까? 아니, 가끔 진짜. 그럴 때 있거든요. 아니, 그러고 제가- 냉장고 문을 열면 내가 뭘 꺼내려 그랬더라 하는, 가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자분들도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로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곡들이 바로 이런 곡이죠. 네. 유해인 씨가 작사 작곡한 곡에, 이분은 싱어송라이터인데 지난 앨범에서는 집으로라는 노래로 참여하셨던, 이번에도 그 진짜로 블라인드 초이스에서 어쩌면 이렇게 이문세가 좋아하는 멜로디를 썼을까 싶은데 바로 이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멀리 걸어가라는 노래를 이번에 만들게 됐는데, 뮤직비디오에는 그 정은채 씨가 배우 정은채 씨. 특별 출연을 해주셔서 정말 노래가 갖고 있는 힘 이상으로 저희들에게 감정을 배가시켜준 은채 씨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 진짜 감사드린다고
은재 씨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막 멈출 수가 없어서 오히려 막 자제시키고 그랬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네. 멀리 걸어가 하는 곡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이 멀리 걸어간데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지금 어디로 걷는 중일까? 너무 멀리 온 걸까? 다시 돌아가기는 참 힘들까? 다 자신들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참 좋네요. 이렇게 먹먹하기도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느낌이 그 BTS의 유포리아나 아니면 I'm Fine 같은 그렇게 둘만 있는 느낌, 나한테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제 발라드는 뭐 이제 각자의 몫이라서 그 CD에 다른 곡들도 있는데 오늘은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네. 대표적으로 이 노래 전해드렸고 오래된 이야기나 나의 하루라든가 빗소리 이런 곡들도 참 좋아요. 나중에 그거는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여러분, 여기 몇 천천히 번이냐면요. 예. 보십시오. 9번, 예, 특히 4번. 예, 특히 빗소리는 그 기타리스트 임헌일 씨가 직접 또 작사 작곡하고 기타로도 퓨처링을 해줘서 그냥 메이트. 이문세가 왜 처음으로 한번 지르는 노래 이 10곡이 다 그냥 소박소박하게 제가 불렀잖아요. 뭐 힘도 없고요. 근데 아니죠. 빗소리는 그냥 이렇게 좀 제가 막 허공에다 대고 막 터트리는 그런 곡도 이제 한 곡 정도는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2년 반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멋진 앨범. 반갑습니다.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아까 선우정아 씨랑 만든 우리 사이가 제일 마지막에 넣게 된 곡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타이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타이틀이 왜 됐냐? 예, 이유. 예, 그러니까 아, 타이틀을 Between Us라고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한 건데 네. 어쨌든 그 곡이 제일 마지막에 왔는데 그 곡이 약간 대표하는 것처럼 됐으니까 네네. 그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15집 때도 콜라보를 좀 하긴 하셨지만 이번 앨범에는 콜라보가 되게 도드라지는데 여러 가수들과 좀 같이 협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 같은 게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나중된 자가 크게 된다. 뭐, 우리 사이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제가 그 열 외에 한 곡을 더 추가로 했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점점 완성도 있게 그리고 데모 때보다 거진다 리얼 악기로 치면서 훨씬 더 그 편곡이나 리듬이나 이런 게 완성도 있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었고 또 제가 좀 어설픈 옷을 입게 되는 건 아닐까 좀 어색하게 다가섰는데 정말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이 노래는 그런데 이제 믹싱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우리가 다 같이 공청회를 했죠. 냉정하게 그 프로듀서이신 이훈석 프로듀서서부터 저 R&G 하신 분들 뭐 다 기획팀들 홍보팀들 전부 했는데 그 이 곡이 정말 예 아주 세련되고 새롭다라는 그런 그래서 타이틀곡이 두 곡이죠. 저희가 희미해서하고 우리 사이를 두 곡을 공동 타이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질문하신 게 네, 콜라보를 많이 하신 계기.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처음부터 의식하고 갔나 혹시 그걸 작전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맨 처음부터 정보도 없이 선입견 없이 그냥 음악으로만 선택하겠다고 한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콜라보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개코와의 콜라보도 제가 정한 거거든요. 아 여기선 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누구냐? 개코. 헤이즈는 워낙
자기의 곡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고 그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피처링을 여자가 해야 되는 키가 있었어요. 헤이즈가 그걸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꼭 여자 파트, 그러니까 어느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헤이즈만큼 자기의 곡인데 헤이즈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구상에. 그래서 헤이즈가 당연히 지구상까지 갑니까? 한 예. 것이고, 또 그 외에는 기타리스트, 잔나비? 기타리스트인 임헌일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곡을 저에게 헌정한 건데 거기에 기타리스트니까 뒤에 후주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기타를 후련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콜라보로 들어오신 거고요. 또 누가 잔나비가 있구나. 잔나비. 예, 잔나비하고 김윤희 양이 참여한 노래, 오늘은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길을 걷다 보면, 예, 이런 곡도 잔나비의 그 독특한 아주 올드 패션인데 뭐랄까 이 디지털 문화에 어울리는 올드 패션인 거죠, 그들의 음악이. 그래서 제가 그 곡을 선택했는데 잔나비 음악이래요. 그러면 하모니를 잔나비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김윤희 양은 예전에 저와 히든싱어인가? 히든싱어? 아니야. 아니 히든싱어가 아니고 판타스틱 듀오에서 판타스틱 듀오 완듀. 예, 거의 저희 파트너였고 지금 아직도 음악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아주 맑고 청아한 그냥 동요처럼 부르는 목소리가 필요한데 김윤희 양이 딱 적합해.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 했는데 너무 절묘하게 잘 맞아서 한 것이고, 모든 곡이 다 선택이 된 이후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콜라보를 할 것인가가 그 이후에 정해진 겁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연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이 말씀에도. 네. 올해가 마침 또 40주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제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예. 그렇게 됐나요? 아니 저 따져보지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착각했는데 아무튼 좀 오래 되셨고 그동안에 죄송해요. 오래 되셨죠. 네. 정말 오래 하셨어요. 정말 큰 위로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좀 네. 없어가지고 팬들이 각 분야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동안에 자라서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신 팬들에 대해서 오랜만에 정규를 들려주시게 되신 소감이 좀 궁금했고요. 또 올해 초가 이문세님하고 굉장히 연이 깊으신 이영훈 작곡가님 10주기이시기도 하셨는데 네. 정규를 아무래도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작곡가하고 교류를 하시면서 또 이영훈 작곡가님 생각도 좀 많이 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실 100회 공연할 때도 그렇고 공연하실 때마다 음반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규를 꾸준히 내시는 것도 궁금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번 신보를 내실 때마다 좀 트렌디한 것하고의 밸런스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맞추시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DJ 경험을 하실 때 매번 신곡들, 새로운 곡들을 좀 접하셨던 게 영향을 좀 미쳤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새 앨범 팬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소감. 요즘 음원 시장은 일주일 천하가 아니라 뭐 2, 3일 천하라는 그죠, 얘기를 하루기도 합니다. 하고 막. 예. 그 앨범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16장의 앨범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음악하시는 대선배님들은 뭐 20장 이상씩들도 많이 하셨죠. 근데 요즘에 그런 음반이나 음원 시장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음원 한 곡 정도 하는 게 인사치레 가치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새 음반을 저는 그냥 작품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작품 발표. 이게 얼마나 세상을 관통하고 어느 정도의 판매량, 어느 정도의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에 초점이 되느냐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문세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공연과 앨범을 평생 해왔으니까 멈출 수는 없다.
그리고 하려면 최선을 다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이영훈 씨 뭐 늘 생각나는 저의 음악적 파트너죠. 이번에 뭐 아직 계시다면 이영훈 씨한테 나 요즘 이런 거 힘들어요. 몇 곡 좀 채워줘요라고 할 수. 제가 오죽했으면 제 곡으로 채웠겠습니까? 네. 네. 영훈 씨 같은 제 마음을 제일 꿰뚫어 보고 제가 잘 낼 수 있는 음을 멜로디로 표현하시는 분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네. 많이 항상 생각나셨으리라 생각이 생각나는 들고 정규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이미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고요. 트렌디한 거를 혹시 쫓아가냐? 20, 30대를 의식하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서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문세가 여러분 느낌에 그냥 따뜻한 또는 아름다운 슬픈 발라드 음악을 쭉 해왔던 가수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걸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음악만 계속하면 듣지 않아요. 예전하고 뭐 다를 게 없어? 예전이 더 좋아. 그래요. 저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 발전의 그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전 마음속에 늘 새로운 것을 항상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디한 걸 내가 쫓은 게 아니라 트렌디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진짜 제 음악을 그동안 막 지켜왔고 사랑해줬었던 30년, 40년 된 팬들에게 당신들이 좋아할 음악도 있어요가 아니라 트렌디한 음악도 당신들이 좋아해야죠. 어려워요. 요즘 애들 음악이잖아요가 아니라 그분들도 해야죠. BTS가 요즘 막 세계를 강타하니까 40, 50대 된 분들이 BTS 음악 들어요. 이문세 음악은 왜 올드한 음악만 해야 되고 그런 음악만 들어야 돼요. 신곡도 세련되고 트렌디한 곡을 우리 어르신들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반면에 이제 10대들도 이문세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비트윈 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거죠. 오늘 의상에서만 봐도 얼마나 트렌디하고 싶어 하시는지 네. 느껴집니다. 빨리 벗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정상일 것 같은데 그 플라멩코 영감 받아서 부른 안달루시아는 리듬이 탱고가 아니라 보사노바 같은데요? 맞아요. 네, 탱고라고 아까 보사노바인데 말씀하셔서 네. 라틴 보사노바 맞죠. 탱고는 저기죠 아르헨티나. 네. 그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번에 음악의 인테리어가 바뀐 것 같은데 그 전에는 클래식하고 약간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였다면 지금 약간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가운 재료를 썼는데 그 속에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 이런 느낌이 아주 교묘하게 녹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가움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잖아요. 우리가 네. 북유럽 가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네. 심플한데 자꾸 보다 보면 따뜻한 느낌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느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자신이 만든 곡에 뭐 코드를 두세 개밖에 쓰지 않아서 만든 곡들이 그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젊은 뭐 R&B나 뭐 재즈 이 작곡가들이 만들어낸 곡들도 굉장히 일렉트로닉한 요소가 있어서 되게 차가움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듬을 따라가기 되게 어려웠던 옛날 창법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이게 따뜻함에 대한 새로운 시도인가요? 아니면 차가움에 대한 낯선 용기인가요? 이게 약간 그 차가움과 따뜻함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음반에 대해서. 네네. 물론 이제 50%의 아주 기존의 정통적인 곡들을 제외하고 드리는 네네. 말씀이고요. 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요. 그 사실은 이문세에게 멜로디를 배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들었을 때 따라 부르기 쉬운 후크나 후렴을 놓아야 한다는 어쩌면 나도 모르는 강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음악은 굉장히 멜로디를 다 버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도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리듬 위주고 마치 리듬을 처음 배우는 신입생 같은 마인드로 이 음악에 도전했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자신을 이렇게 내던지는 느낌이 되게 많은데 그 배제된 감정 뒤에서 정말 이 그 여러 연령대와 소통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요.
3집을 떠올려 보면 당시 이영훈 씨가 만들었던 곡들이 대부분 팝적이어서 그 당시 대중하고 잘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요구한 것들이 난 아직 모르자라는 곡을 맨 마지막에 가져와서 취했잖아요. 그때는 대중이 원하는 곡을 맨 마지막에 가서 취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일 마지막에 가져온 것들이 가장 실험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30년 만에 굉장히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용기는 그만큼 내가 나이 먹을수록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배제된 감정 뒤에 또는 대중의 욕구 뒤에 내가 스스로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무대를 보면 이문세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가 정말 막 떠돌았는데 뭐 신비의 묘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도대체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무대에 서는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그것도 좀 같이 부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네.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따로 저랑 만나서 인터뷰를 심도 있게. 잡지 인터뷰할 때 같은 형식으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너무 심도 있게 분석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뭐 전문가시니까 하셨고 제가 아주 한 줄로 대답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질문이셔서 그래도, 어쨌든 예. 대답할 수 있는 첫 건 좀 번째 해볼까요? 질문에 이 새로운 시도니까 낯선 차가운데 연기. 따뜻함이 있는 북유럽의 어떤 음악 스타일이었다라는 그 얘기에 저는 그랬나? 라는 노르웨이, 생각을 하고 핀란드, 그러면 뭐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망설였었는데 그냥 아주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앨범에는 군더더기를 좀 배제하자였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하자. 그리고 약간 감성에 그동안 제가 감성에 많이 치우쳐 있었던 음악이었으면 약간 이성적으로 바라보자. 내 음악을 내가 노래했었던 나의 창법과 내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차가운 시각으로 한번 좀 보자. 그래서 군더더기를 좀 덜어내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좀 두 번째 자유로워지고 왜 싶으신가요? 기승전결이 없냐, 훅 같은 그런 거 없이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했냐라는 질문에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하나의 예를 들면 7집 앨범에서 옛사랑은 그때 당시 훅이 전혀 없는 곡이었고 기승전결도 참 밋밋한 곡이야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곡이 오히려 방송에서 많이 나왔죠. 7집 앨범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옛사랑을 부릅니다. 통기타 하나로만 불러도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다독여 주죠. 그거는 결코 훅이 있는 곡도 아니었는데 그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은 노랫말과 그냥 정서 아닐까 싶어서 저도 이번에는 노랫말에 좀 많이 힘을 좀 쏟았고요. 마지막 노래 잘한다는 표현은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무대에 쓸 때가 제일 저한테는 두려워요. 왜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뭔가를 얻어가고 싶고 뭔가 위로를 받든 힘을 얻든 뭔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오는 사람들 앞에 이문세 노래 판으로 차라리 듣는 게 낫다. 그거는 무대에서 내려가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서 저는 가능하면 공연에서는 더 큰 감동을 주고 싶다. 그게 무대 연출이나 어떤 무대가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막 화려하게 돌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노래 한 곡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둬둬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무대에 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김고금평 기자에게만 전달이 된 듯 싶어가지고. 네.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도 이문세 씨의 노래를 듣고 10년 전에도 듣고 지금도 듣지만 스킬이 어떻게 바뀌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을 다 아는 남자가 부르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 점점 더 강해져서 들으면 그냥 참 기분이 따뜻해지는 그런 노래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서울의 이주석 기자입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고 이영훈 선생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돌아가셨을 때 추모 음악회도 여셨고 작년에 10주기 때 사비를 털어서 유가족과 음악회를 연 것으로 아는데 한간에는 불화설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용훈 씨가 좀 살아 계셔야 불화설 같은 게 서로, 잠식이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선 그게 빨리 그 설득이 될까 싶어요. 요즘 제가 텔레비전 출연 한두 번 하면 그냥 같이 검색어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좋은 얘기만 늘 비쳤었던 이미지 좋은 이문세가 요즘 때 아닌 곤혹을 치르고 있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글쎄 그 기사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을 밝히려면은 저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유가족이나 다른 분들하고 다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화해야지 혼자 추측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안티를 많이 생산을 해낼까 식의 그냥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지금도 끊이지 않는 얘기 이영훈 씨 돌아가시기 전에 이문세가 기자를 대동해서 갔다. 쇼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밝혀지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그 조선일보의 한현우 기자님께서 그냥 제가 늘 이렇게 이영훈 씨 아파할 때 방문할 때 자기도 같이 동행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영훈 씨하고 얘기가 된 것이냐? 이영훈 씨가 자기에게만 와서 사진을 찍게 허락을 했다. 그러냐? 그러면 같이 가자 한 거였거든요. 그걸 나중에 그 기자는 뭐 양심 선언도 아니죠. 하도 뭐 설왕설래 얘기가 많으니까 본인이 조선일보에다가 썼어요. 정확하게 거짓으로 쓴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문세는 이영훈 씨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미안하니까 기자를 대동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한테는 큰 아픔과 같은 가짜 기사죠. 저의 진실을 몰라준 거니까. 그리고 지금도 유가족들하고 함께 고민해서 영훈 씨의 장례식 그리고 추모 음악회 했잖아요. 그런 관계가 서로 안 좋고 그랬었으면은 어떻게 그런 걸 나서서 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영훈 씨하고 그 음악적인 부부 관계였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뭐 글에서 썼어요. 어쩌면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까? 그러나 영훈 씨하고 저하고의 어떤 생활이나 생각이나 이런 어떤 이념 틀은 정말 많이 달라서 우리가 부부가 아니었길 다행이다라고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죠. 영훈 씨하고 저하고는 음악적 관계 외에는 사실 정말 맞질 않아요. 그 품성이 인격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취미 활동 또 선호하는 어떤 뭐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할 때는 너무너무 둘 사이가 찰떡궁합처럼 만났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각자의 삶에 충실했었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랬다가 어느 날 영훈 씨가 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죠. 병원 문제도 그래요. 그것도 집요하게 얘기하는데 문세 씨 나 몸 아프니까 병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미 영훈 씨하고 저하고 작업 관계가 끝났을 때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평생 나랑 같이 음악 활동해라고 하는 뭐 부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생기거나 각자의 작품 활동이 필요하면은 잠시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도 하듯이 그럴 단계였었어요. 영훈 씨하고는. 영훈 씨는 자신의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문세도 새로운 앨범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뭐예요?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잖아요. 한 1년, 2년. 근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아는 대장 쪽에 잘 아는 병원이 있나요? 그래서 그래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또 박상원 씨하고 제가 너무 친하잖아요. 상원 씨가 병원 쪽은 너무 해박하게 잘 알아서 상원이한테 SOS를 쳤죠. 이영호 씨 지금 너무 안 좋다는데 빨리 좀 응급으로 어디 좀 소개시켜 줄 데 있나 해서 이제 달려간 곳이 뭐 삼성의료원이었고 그리고 소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검사 받고 끝나려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호 씨 나 암이래요. 이문세 씨 나 암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 뭐 수술 받으면 금방 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호주에 거기에 또 작업실 겸 사는 곳이 있으니까 작업실 가서 요양 좀 하고 올게요.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자신의 작업이 있었어요. 옛사랑이라고 하는 다른 가수들과의 그 협업을 통해서 이문세의 예전 노래를 다른 가수들하고 리메이크하는 앨범 그거를 또 열심히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그냥 뜨끈뜨끈하게 뭐 필요할 때마다 제가 도움을 주고 또 그쪽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관계였죠. 근데 대중들이 보기에는 뭐 야 두 사람이 싸웠나 봐. 그래서 뭐 지금 헤어졌고 뭐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방송에 충실하고 공연하다가 보니까 영훈 씨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막 달려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방 세상을 떠난 거죠. 일련의 이런 사고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두고 한쪽에서는 혹시 이문세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이영훈 챙기더니 뭐 병들고 이러니까 내팽겨친 건 아니냐라는 식의 저를 매도하고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그런 뭐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뭐 많이 클릭하고 답글을 달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진실은 분명히 통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 저의 그 삶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걸 알아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앨범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이번 앨범 그 타이틀이 이제 Between Us라는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리 그리고 깊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리와 확실히 깊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이렇게 새로운 도전과 기존에 좀 듣는 분들을 위하셨다는 음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약간 새로운 그런 후배분들 뭔가 작업을 한 도전의 그런 모습들은 약간 거리감을 좁히는 시도로 보였고 네. 그리고 기존에 또 많은 팬들이 좋아하셨던 음악은 약간 정해져 있는 거리에서 깊이를 더하는 시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이렇게 도전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예전 팬들을 또 위한 노래를 하시는 이런 좀 상반된 이런 느낌의 작업 속에서 좀 느낀 점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문세 씨 하면 공연이 또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연말에도 5년 만에 보니까 큰 공연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니까 TV 광고가 많이 나올 정도로 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좀 새롭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공연에서의 모습하고 좀 어떻게 보면 또 앨범을 공연 레파토리를 위해서 또 내신다는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좀 그만큼 또 공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연이 갖는 의미가 본인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도전과 또 예전의 음악을 함께 하면서 작업하시면서 느낀 점. 제가 그 강원도 봉평이라는 곳에 그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 봉평이라는 곳에 음악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냥 제가 스튜디오의 스케줄이 어때요라고 묻지 않아도 언제든지 제가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기왕이면은 아주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래전서부터 구상이 됐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이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에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마련을 했어요. 그게 어쩌면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는지 지난 6월부터 제가 입주를 해서 레코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아마 그런 스튜디오가 마련되지 않았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시도가 어쩌면 시도는 했는데 제가 참 불만족스럽게 꽉 채워지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봉평 스튜디오, 그냥 봉평 스튜디오라고 할게요. 거기서 작업하면서 24시간 저는 음악만 생각할 수 있고 음악을 위해서 12시간을 자요. 그리고 눈곱도 띄지 않고 마이크 앞에 앉아서 그 목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완전히 피곤한 상태에서도 테스트도 해보고 아주 자유롭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문세가 지금 고유로 갖고 있었던 그냥 이문세표의 그런 발라드 같은 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어떤 컨디션에 어떤 색깔로 해야 될지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3개월 동안 그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한 번도 틀지 않고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향이 공연에도 끼치나요? 뭔가 새로움? 당연히 예. 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앨범에 있는 곡도 이 공연에서 당연히 뭐 어떤 형식이든 연출로 녹여낼 거고 라이브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연이 갖는 의미는 정말 공연이 너무 두려우면서 너무 좋아요. 그 얘기가 안 될까요? 너무 두려워요. 공연 무슨 무대에 말인지 쓴다는 게. 왜냐하면 컨디션을 100%로 만들어야 되고 항상 최고가 돼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 그 준비할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공연이 막 시작이 되고 관객들이 환호를 받으면 이 좋은 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보상받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공연은 안 할 수 없는데 하면 참 힘든 것. 관객들은 참 행복합니다. 네, 연말 이렇게 공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분만 더 받으면 네. 어떨까요? 지금 근데 세 분이 드셨는데 그럼 이문세 씨가 좀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한 분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짧게 대답할게요. 짧게 질문을 해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다 받는 게 좋겠죠? 예. 왜냐면 저 기자님이랑 눈 마주쳤거든요. 네, 자,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외면하면은 기사 뺄까봐.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슈메이커라는 언론사의 김갑찬 기자라고 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이 좀 뭐 지금 계신 기자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문세 씨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20대들, 뭐 10대들 분들은 뭐 얼마 전에 한끼줍쇼에서도 뭐 모르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나 이문세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좀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또 이문세 씨한테는 뭐 음반 1위가 뭐 굳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공약 사항이 있다면 음원이나 이런 거 1위 했을 때 공약이 있다. 정말 이슈 메이커시네요. 자, 이문세 씨 일단 20대 10대들에게 어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우 그 제일 어려운 질문을 뺄 걸 그랬어요. 아니 그건 진짜 생각도 못한 질문을 그렇게. 우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제 노래 들으셨잖아요. 어떤 곡이 마음에 드세요 개인적으로? 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으셨던 드는 곡 곡이 중에. 있었나요? 개코 씨랑 같이 했던 개코하고 같이 부른 노래 Free My Free My Mind. Mind. 그게 이제 제가 작사 작곡했잖아요. 그 곡이 많이 히트하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어필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20대들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그거. 자, 1위 공약 한번 가볼게요. 요거 요즘 슈스들은 다 하는 겁니다. 아 저는 예. 모르겠어요. 1위를 만약에 한다면, 자, 음원, 뭐, 저기, 우리 사이, 희미해서 두 곡 중에 어떤 곡이든 1위를 차지했다. 어떤 공약을 하시겠습니까? 수염을 자르겠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만 깨끗해지는 거지. 예. 자,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마음을 얘기해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러시겠답니다. 우리 서병기 기자님께. 네, 저 이문세 씨 공약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염을 자를 게 없어요. 알려주세요. 어떤 거 하면 되는지. 아, 나는 정말 그런 거 싫어해요. 네. 저는 그 트렌드를 연구하는 부분에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이문세 씨는 발라드 가수이신데 어느 순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그 홍보 자료에도 그렇듯이 어덜트 컨템포러리 이 단어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음반 16집 바로 전에 3년 전에 그 뉴 딜렉션을 보면은 그 봄바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좀 약간 락적이면서 좀 빈티지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미 그 좀 이렇게 현재 트렌드의 어떤 요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예를 들어서 보사노바를 특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 재즈 이런 쪽에 접목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셨는데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봄바람하고 뭐 또 그전 신보는 오래됐어요. 빨간 내복 그 거기도 힙합이나 좀 뭐 소울, 네오 소울 같은 이런 좀 그 당시로서는 좀 새롭다고 한 그 힙합이 벌써 그게 빨간 내복이 2002년이더라고 지금 네. 조금 전에 네, 보니까. 거기 유치찬란이라는 예. 곡 양동근 씨하고 예. 함께 했던 게 예, 힙합이죠. 그러니까 그 컨템포러리 부분의 어떤 그걸 위해서 네. 이문세 씨는 끊임없이 그걸 하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 작품도 선호정아 뭐 이런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달루시아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이문세스럽게 나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나 뭐 봉평에서 수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그러면서 녹여내신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데 좀 그 컨템포러리 하기 위한 노력을 단순히 그냥 요즘 음악을 듣고 그냥 그 후배들 그 블라인드의 어떤 그런 작곡을 해서 셀렉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는 쭉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요즘 음악에서 본인의 음악을 좀 취하고 아까 BTS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분명히 작업 과정에서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번 앨범을 준비하시면서도 네. 네. 저는 새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제가 첫 앨범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 곡을 좀 하얀 도화지에서 어떤 색깔로 채워야 되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문세의 지난 과거는 이랬었는데서부터 그게 거슬러 가면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앨범은 이문세 게 아니라는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두부 자르듯 딱 자르고 들어갑니다. 관객들이 또는 이문세 음악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예전 음악에 비해서 이렇구나, 요즘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이 전 옳다고 보고요. 저는 새 앨범 들어갈 때마다 처음 시작입니다. 항상. 이번에도 트렌디하게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클래식 해볼까? 이번에는 재즈? 뭐 이런 장르를 구분하기 이전에 그냥 나는 음악을 하면 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편곡을 그러면 약간 트렌디하게 할까? 약간 북유럽 스타일로 아주 담백하게 리듬을 쪼갤까? 뭐 이런 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첨삭되고 그러는 것이죠. 나는 다음 앨범은 이런 작전을 쓸 거야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했습니다. 네. 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기자님들께서 다양하고 많은 질문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네, 예. 정말 너무 수준 높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깜짝 놀랐고요. 어떨 때는 그냥 저희 사생활이랄까요? 그냥 말초적인 거에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참 많았는데 오늘 포커스를 음악 쪽으로만 거의 맞춰주셔서 그런지 제가 대답하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실 기자님들이 어떻게 이 음악을 이해했느냐보다는 사실 저는 대중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사실은 궁금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들이 저에게는 더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줄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연결해 주는가, 그런 어떤 사명감과 그런 깊이를 생각하셔서 한 줄이라도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끝 인사를 그러면 그 말씀으로 대신 할까요? 네, 지금 한 거.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경림 씨 어제까지 그 가열차게 리슨 콘서트 하시고 그 여독도 안 풀렸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와주신 너무 고마워요. 네, 다행히도 저는 피곤할 때나 컨디션 좋을 때 음성에 차이가 없어서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말 긴 시간 동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 가을에 새 앨범으로 돌아오는 가수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어떤 가수가 열심히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문세 씨에게 바라는 거 외모 아니잖아요. 이문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고이지 않고 항상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기 때문에 이문세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올 가을 이문세 씨와 함께 이문세 씨 음악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찍으신 예쁜 사진들 많으실 텐데 잘 셀렉해서 좋은 기사와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이 리멤버미죠? 이문세 씨? 제가 여행하면서 작곡한 그냥 아프리카의 대평원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살면서 가끔 그냥 내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트윈 어스 우리 사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리멤버 이문세 씨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같이 인사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세 씨였습니다. 네. 몇 번의 계절들과 몇 번의 사랑들과 몇 번의 이별들이 한 송이 꽃이 돼